20년 동안 당뇨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명아 씨를 만나봅니다. 그녀가 당뇨를 알게 된 건 어느 날부턴가 시작된 옆구리 통증 때문이었다는데요. 옆구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자꾸만 아프네. 며칠 전부터.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여기가 아픈데. 99년도에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옆구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내과에 갔어요. 가니까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뇨가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왜 기절할 뻔했느냐면은 친정오빠 두 분이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곧바로 제가 당뇨가 발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주 하늘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쌀밥을 한 반 공기만 먹어도 당이 보통 300이 넘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하고 현미를 꼭 싸가지고 다녔어요. 식당에 가도 꼭 싸가지고 다녔고, 외국 갈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갈아서 말려서 갈아서 미숫가루를 만들어가 타 먹었어요. 그거는 가루 60g. 그걸 무조건 그 타로 3끼를 그렇게 타 먹었어요. 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금년 20년 됐어요. 그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안 해본 거 없어요. 안 먹어본 거 없어요. 그런데도 당뇨는 계속 막 300, 400 넘었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중은 계속 빠지고. 어느 정도 빠졌냐면 그때 50kg였는데 35kg까지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 재작년이 됐으니까 이젠 내가 당뇨로 살 길이 없다.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다면 오빠처럼 앞을 못 보고 망막이 터지면 나는 사진도 못 찍으니까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 찍어놓고 살림을 하나하나 다 정리했어요. 옷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죽을 준비했어요. 영정 사진 찍어놨지요. 유언장 써놨지요. 그리고 옷도 다 버리고 정말 살림 정리 다 했어요. 입원할 때 이랬어요.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던 건강 상태. 혈당이 오를까 두려움에 콩과 현미로만 연명하다 보니 체중은 고작 35kg. 거동조차 힘겨웠답니다. 게다가 오랜 투병으로 눈이 약해지면서 향이 강한 식재료에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눈 쓰라려. 눈 쓰라려. 제가 그 전에 당뇨가 심할 때는 파를 한 뿌리를 못 썰었어요. 눈이 막 터지는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이 막 쓰라려 가지고 썰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계실 때는 어머님이 다 썰어 주셨어요. 파를 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인공췌장기를 하고부터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눈이 안 아플까? 한 뿌리를 썰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눈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제 파도 쏠 수 있고. 정말 신기해요. 인공췌장기 진짜 신기해요. 치료법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새빛을 얻었다는 이명아 씨. 지금 이렇게 잘 나오죠. 쇠고기 먹고 121, 소고기 먹고 110, 소고기 먹고 77. 이제 고기 먹었을 땐 고기 먹었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치료법을 바꾼 이후 가장 만족스러운 점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건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답니다. 늘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혈당. 이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다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 누우면 여보 나 족발 먹고 싶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보 나 콩나물국밥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 쌀밥 한 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러면서 막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고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먹고 혈당 정상됐고 그러니까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식당에서 그 돼지고기 볶음이 한 접시씩 나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살 것 같아요. 항상 배가 고파서 그냥 막 빵 냄새만 맡아도 막 빵이 먹고 싶어서 울고 쌀밥만 봐도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저녁이면 막 매일 울면서 잤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지금 그 쌀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고기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래도 이젠 정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8kg씩 계속 늘더라고요. 체중이. 지금은 50kg 됐어요.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을 식사. 하지만 그녀에겐 이보다 간절할 수 없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간절함이 떠오를 때면 서러움이 북받칠 만큼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앞에 놓인 흰쌀밥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답니다. 꼬박꼬박 몇 끼를 잘 챙겨 먹다 보니 건강 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는데요. 그녀가 건강 관리를 위해 꼭 지키는 것이 또 있답니다. 항상 이렇게 식사하고 운동하세요? 네. 아침 먹고 25분, 점심 먹고 25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걸어요.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은 잊고 새 삶을 누리고 있는 이명아 씨를 응원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는 일은 없어요. 어쩌다 이제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 거 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남편도 건강해져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네, 이 사례자분들을 보면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공췌장기 치료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당뇨 초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예, 그럼요. 당뇨 초기에 하면은 병은 뭐 초기에 하는 게 치료 초기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이 안 낫고 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그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국민들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의 원인이 췌장 기능이 한번 나빠지면 안 좋아진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나빠지니까 옛날 치료는 췌장 기능이 초기 때 조금 나빠져서 치료하면 금방 회복하겠죠. 그래서 초기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이런 현상은 전 세계 학술대회에도 보고돼 있는데 2003년도에 보고된 인신포함부 인공췌장 치료 결과를 보면요. 세계 학술대회에 나온 거 보면은 1년 이내 밑에 1년 이내 왼쪽에 그 다음에 2년 5년 동안 있다가 치료한 사람 인공췌장 치료 6년 10년 있다가 11년 15년 또 10년 이후에 인신포함부 치료한 사람 모아가지고 1년 후에 아무 치료도 안 해도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런 율을 보니까 저 1년 이내 온 사람은 63% 기도 뛰고 완전히 치료 안 해도 되는 상태였죠. 그것이 뭐냐면은 22명 중에 14명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년 5년 사이에는 8명이 치료 안 해도 되는 상태. 6년 10년 그죠 좀 지나니까 3분의 1 그죠? 36명 중에 또 10년 15년은 10명 중에 2명은 그렇게 돼서 췌장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초기부터 인신포함부 치료하면 췌장 기능이 빨리 좋아지니까 정상까지 갈 수 있다. 초기 때 하는 게 좋죠. 이것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학술지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것도 세계 학술대에 발표되어 있는 것인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꼭대기가 맨 위층이 뭐냐면 1년 이내 온 사람, 그다음에 저 주황색이 1년 5년 동안 알았다가 인신포함부 다른 사람, 인공췌장 다른 사람. 5년, 10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인공췌장 치료하는데 췌장에서 얼마나 인슐린을 만들어내냐를 그 양을 재보니까 1년에 온 사람은 굉장히 빨리 회복하죠. 7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7 정도 되면은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1년, 5년 때는 조금 적게 회복하고 뭐 10년 된 사람들은 상당히 회복이 덜하죠.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려면은 좋은 치료는 췌장 회복의 원인을 없애야 되니까 초기 때 하면은 금방 회복을 하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초기 때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